안녕하십니까? 성안당 산업안전기사 파트 4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할 기술사 장창현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전의 위험도 감전 위험도는 1차적 감전 위험 요소가 있고 2차적 감전 위험 요소가 있는데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전류,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통전 경로는 감전 전류가 인체 어느 부위에 흐르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을 통해서 흐를 때 가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류와 직류에 따라서 감전의 위험이 좌우되는데 교류가 직류보다는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인체의 저항, 전압, 주파수, 계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1차적 감전 요소보다는 비교적 영향이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고 특히 여름철이 가을철보다는 또는 겨울철보다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계절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전전류의 세기에 따른 인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전전류 분류를 할 것 같으면은 최소 감지 전류, 고통 한계 전류, 고통을 느끼는 한계입니다. 및 마비 한계 전류, 심실세동 전류가 있는데 심실세동 전류는 치사 전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는 심실세동이라는 영향을 미치는 전류, 이게 심실세동 전류가 되겠는데 치사 전류가 되겠습니다. 심실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과의 관계식은 I는 루트 T분의 165 m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 접촉하여 심실세동 반응을 나타냈을 때 인체 통전 심실세동 전류 I와 통전 시간 T를 구하시오. 인체의 전기 저항은 1000ohm으로 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심실세동 전류는 먼저 I를 구하는데 이 부분은 R이 되겠고 R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V가 되겠고 따라서 전류는 7.5mA 약 7500mA가 되고 통전 시간은 여기서 이 식에서 7500 I가 되겠고 165는 주어져 있고 T는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를 구하면은 0.348mC가 되겠습니다. 인체의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음의 법칙 V는 I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에서 피부 저항은 피부에 땀이 나 있는 경우 건조시의 12분의 1로 감소합니다. 또 물에 젖어 있을 경우에는 25분의 1로 저하돼서 저항이 많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습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무릎 정도의 물이 차 있는 수조 안에 작업 시 감전되기 쉬운 이유를 피부 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피부 저항은 얼마로 감소된다 그랬죠? 건조 시의 20분의 1로 저하됩니다. 다음은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전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별은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2종, 인체가 젖은 상태, 기기와 상시 접촉 상태를 의미하는데
25V 이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안전전압은 30V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중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3종과 4종으로 되면은 인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전압을 구분하면은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입니다. 여기서 직류와 교류가 차가 있는데 저압에서 구분이 됩니다. 직류는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고압은 저압과 특고압의 사이인데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직류가 되겠습니다. 교류에서는 1000V 초과 70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표준 전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감전자의 구출 방법, 감전상을 판단해 가지고 감전자를 충전부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원의 스위치를 차단해서 2차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응급조치로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며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은 1분 이내 95%의 소생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하고 6분 이내인 경우에 25%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인공호흡의 속도는 매 분당 12에서 15회 4초 간격으로 30분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기기 애암은 보호 접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전이를 낮게 해야 되고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시에 대지 전이 상승을 적게 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고 2차 측에 누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전부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는 게 좋고요. 탈선 작업 시에는 절연장과 절연장화 탈선 공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로의 보호 절연 및 충전부를 격리해야 합니다. 이상이 감전재 방지 대책의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 및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폐기. 개폐기는 전기 선로를 개폐하는 목적으로 각각에 설치합니다. 항상 동시에 조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단상별로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폐기 종류에서는 주상 유입 개폐기, 자동 저하 고압 개폐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전후에 주로 설치하며 무바선로의 개폐가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단로기 조작 순서는 전원 개방 시에는 차단기를 먼저 개방하고 나중에 단로기를 개방해야 하며 전원 투입 시에는 단로기를 먼저 투입하고 차단기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어길 것 같으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로기 조작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전류 차단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전류 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은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고 상호 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선로를 보호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즈입니다. 회로의 단락, 전동기 과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휴즈의 종류로서는 한류형 휴즈, 파워업 휴즈가 있고 비한류형 휴즈, 컷아웃 스위치, COS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로 또는 중요하지 않다는 비한류형 휴즈, COS를 쓰고 중요한 기기, 변압계의 보호에는 주로 한류형 휴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하전류와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데 사용되고요. 과전류 차단기 종류로서는 먼저 저압용입니다. MCCB 배선용 차단기, ACB 기중 차단기인데 배선용 차단기는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연 용기 내에서 개폐가 이루어지고 기중 차단기는 대기 중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차단합니다. 다음은 고압용입니다. 공기 차단기 ABCB인데 압축 공기로 아크를 소화하고 중간 특고압 전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 GCB SF6 가스를 소매질로 사용하여 차단합니다. 차단 특성이 아주 우수해서 현재 특고압용 765 등 아주 높은 전압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공 차단기 VCB 고진공의 용기 속에 수배의 절연 내력이 얻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차단하는데 주로 2만 선로 22.9 kV 선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입 차단기 52는 탱크 용기에 절연유를 넣어 유중에서 아크를 소화하여 개폐하는 차단기입니다. 과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차단기로 일반적으로 5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작동 원리는 영상 변류기의 유입 유출 전류가 지락사고 전류만큼 차이를 검출하여 차단합니다. 누전 차단기 사용 목적은 1에서 4번까지 감전보호, 누전화재 보호, 전기설비, 전기기 보호, 다른 계통으로 사고 파고 방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실 것 같으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기기구 3가지를 쓰시오. 여기에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기기구 해서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기기기구에도 ELB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철판, 철골 위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 배전 선로의 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해서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전 차단기 접속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전기 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가 준수할 전격 감도 전류와 작동 시간의 기준을 쓰시오 됐습니다. 이런 기출문제가 있는데 답은 30mA 이하 0.03초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는 30mA에 동작하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인 것입니다. 또 누전 차단기는 분기로 또는 전기 기구마다 설치해야 되고 파손이나 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지락 보호 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휴즈나 차단기와 조합하여 설치해야만 효과적인 누전 차단기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레 설비입니다. 피레기는 라이트닝 아레스트라는 하는데 낙뢰, 혼축 사고, 개폐 등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데 이 이상전압을 억제해서 또는 방어해서 선로와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피레기는 배전선로에 또는 송전선로에 낙뢰에 의한 사고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피레기의 설치 장소를 말씀드리면은 키포인트는 임피던스 변환점과 인입구, 인출구 등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레기 설치 장소에서는 임피던스 변환점, 인입구, 인출구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변전소 또 이러한 장소의 인출구, 인입구 이런 데 설치하고 또 배정류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에도 설치합니다. 또한 수용장소 인입구 또 임피던스 변환점인 가공전선로와 지용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이런 것이 변환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피레기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레기 구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는데 피레기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 3가지를 쓰시오. 격에서 이응까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방전 개시 전압은 낙뢰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을 방전 개시 전압이라 합니다. 내방전 전류 능력이 클 것. 이 내방전 전류 능력이 작으면은 큰 사고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전류에 대해서는 방전 능력이 커야 되겠습니다. 속류 차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류라는 것은 내방전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차단해 주는데 이때 차단할 시점의 전류를 속류라 하는데 이 차단 능력이 확실해야 됩니다. 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점검 보수가 간단하고 구조가 간단해야 됩니다. 이게 피레기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피레기 접지는 15mm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레기는 단독 접지를 해야 되고 15mm 이하다. 이 점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피레침의 수레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침 방식이 있고 수평 도체 방식이 있고 KG 방식이 있습니다. 이 KG 방식은 피보험의 주위를 적당한 간격 2m 또는 1.5m의 그 간격으로 그물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감싸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입니다. 돌침 방식은 여러분들이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뾰족한 금속 돌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돌침 방식이라 합니다. 수평 도체 방식은 건물이 상부에 수평으로 도체를 설치해 가지고 낙뢰를 막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로는 고주파 아크 용접기가 있고 자동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 자동 아크 용접기는 용접봉의 그 길이를 갖다가 자동으로 피드해 가지고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하여 그 용접 효율을 높이는 그런 그 역할이 되는 그 용접기를 말하는데 품질도 좋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그 자동 아크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그 아크가 그 발생을 중단하면은 1초 이내에 2차층 무부하 전압을
5V 이하로 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정기적 안전장치는 용접 작업자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설치된 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감전 의존을 방지하고 전력 손실을 절감하고 인체 안전 전압을 20V 이하의 전압을 유지하고 역류를 향상시키고 보재가 접촉할 때 용접기 2차 회로가 되며 이때 흐르는 전류를 감지합니다. 따라서 자동 전격 방지 장치야말로 작업자의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1에서 3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보일러 내부 또는 벌러스트 탱크 같은 이 도전체, 금속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이런 데는 위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높은 장소입니다. 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와 같이 작업자의 감전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부착한 용접기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 또 절연 용접봉 홀더를 사용해야 되고 캡터 케이블이나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절연 장갑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접지 공사는 105 이하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 안전은 자동 전격 방지기가 적용돼야 함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 전격 방지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1번부터 4번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 시동형, 고저항 시동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도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로에서 전기 작업 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노출 충전대인데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전류를 차단하고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안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전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서 왼쪽에 1번부터 3번까지 되겠습니다. 정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전압이 낮고 선로를 정전시켰을 경우에 다른 위험이 발생,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기능상으로 정전을 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전을 시키지 않고 활선 상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생명유지장치 정전되면 안 되겠죠. 또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정전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기기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전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은 또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전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그 활선 상태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전을 시키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전을 시킴으로써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정전을 시키지 않고 활성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유입 차단기 조작 순서 정전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루기, 유입 차단기, 달루기 이런 순으로 보통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단 시에는 B, C, A 순으로 해야 되고 투입 시에는 C, A, B 순으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작동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차단 시, 투입 시 순서를 암기하셔가지고 조작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전 작업 종류 복귀 조작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정전 작업 종류 후 전원 공급 시 조치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서 오른쪽 1에서 4번까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단락기구, 이게 접지기구죠. 제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작업 장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잠금 장치하고 조작 금지 꼬리표 등이 있습니다. 이 꼬리표 등은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해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고요. 이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전원을 투입할 것을 요청하고 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전 작업이 완료된 후에 복귀 조작 요령도 순서를 지켜서 지킬 건 지켜야만 안전한 전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전전로 작업 시 안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충전전로에서 전기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1번부터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충전전로에서 전기 작업 시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하는 것,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충전전로에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휴전 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휴전 작업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충전전로를 방호 또는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되거나 도전 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직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충전전로 작업 시에는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되고, 또 충전전로 작업 시에는 충전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고압 또는 특별 고압이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활선 작업에 따른 충전부의 간접 접촉이나 직접 접촉 시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절연용 방어구의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충전 전로 작업 시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방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복잡합니다만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참고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암기하도록 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그 안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 충전전로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거리를 쓰시오. 그래서 300cm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7번 사항을 보시면은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 그러니까 300c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를 더한 거리 이내에는 접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자격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이런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방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만 안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안 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충전 전로의 선간 전압 따른 알맞은 접근 한계 거리를 쓰시오 해서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0.38kV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0cm, 1.5kV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5, 6.6은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60, 그 다음에 22.9kV,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배전솔로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15에서 37 이하에서 90cm입니다. 그래서 22.9kV는 90c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6kV는 10cm.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전압이 380, 3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66kV, 22.9kV인데 1.5kV도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54, 145초가 169 이하 170cm가 되겠고 3, 4, 5는 여기에 해당되었고 380cm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765kV는 790cm가 되겠습니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및 기계장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고압 전솔로 주변에서 차량, 즉 크레인, 방타기, 항발기 등 작업 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해갖고 오른쪽에 1번, 3번, 5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차량 기계장치 등을 충전부로부터 3m 이상 이격시켜야 되고 이게 50kV까지입니다.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키고 차량 기계장치들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20cm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전원용 방어구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전원용 방어구 앞면까지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또 차량 등의 가공의 분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의 충전전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대의 절연되는 부분과 충전 전로 간의 이격거리로 규정한 접근 한계거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부착하지 않게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도 보듯이 1번, 3번, 5번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작업 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충전부 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 구조여야 합니다.
폐쇄형 외양 구조여야 할 것이고, 또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됩니다. 또한 발전소, 변조소, 개폐소 등과 같이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주위 및 철탑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위험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고, 또 관계 근로자만이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높은 편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 방호를 하고 접근하고 또는 정전시키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방호 조치를 세가시쇼에서 기억서부터 미음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에서 미음까지 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기기 기기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전기기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왼쪽에 1번부터 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전기적 용량 및 기적 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습기, 분진 등을 사용하는 장소의 주유 환경도 고려해야 됩니다. 또 전기적, 기계적 방호 수단의 적절성 등도 고려해서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배선 및 이동전선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오른쪽 1번부터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할 때 이 배선과 이동전선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해당 전선이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전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접속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근로자가 안전하겠습니다. 또 물 등 존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한 장소에서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배선과 이동전선은 작업자가 이 이동전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특히 절연에 유의해서 전선 및 배선을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장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연용 안전보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출문제, 활선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4가지 쓰시오에서 절연 안전모, 절연 장갑, 절연 장화, 절연 작업복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7.V 이하의 전로의 활선 작업, 활선 근접 작업 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몸에 착용하는 것, 따라서 절연 안전모, 절연 장갑, 절연 장화, 절연 작업복, 보호용 가죽 장갑 등이 있겠습니다. 또 내전압용 절연 장갑이 등급이 있는데,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내전압용 절연 장갑이 성능 기준에 있어서 4등급의 교류 직류의 최대 사용 전압을 쓰시오. 그래서 36,000V, 54,000V가 됩니다. 여기 등급을 보시면은 00 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4등급은 기출 문제 나왔던 내용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인 저압 1000V 교류, 직류 1500V, 빨간색으로 돼 있다. 이 정도는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연용 방호구의 안전방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선 작업 시에 전로의 충전부에 이 방호구 방호하는 장치 이런 절연 재료를 갖다가 안전 방호구를 하는데, 절연 방호관이 있고요, 절연 시트, 절연 카바,
애자 후드, 점프호스, 앙금 커버, 컷아웃 스위치 커버, 고무 블랑켓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안전 방어구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가 충전부에 접근되거나 접촉되어 가지고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데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핫선 작업 시에는 전원용 안전 방어구를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설치 후에 작업하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화재 원인, 즉 전기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화재는 전류가 많이 흐름으로써 주울열에 의해서 발화점에서 발화 온도 이상이 되면은 화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전선 단락, 고장 전류가 많이 흐르죠. 과부하 전류, 또 고장 혼쪽도 고장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누설 전류는 장기간에 걸쳐서 전류가 축적되면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지락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전류, 접촉부의 과전류, 전기 아크 스파크에 의해서 가스에 또는 점화되든가 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정전기에서 또는 트럭행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됩니다. 주로 전기 화재는 많은 전류가 흘러서 주울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압전류의 절연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연 저항의 개요는 절연물이 절연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를 절연 저항이라 하죠. 그 수치가 클수록 양질이 절연물인 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압전류의 절연 성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류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셀브, 펠브 500V 이하 500V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DC 시험 전압은 250, 500V, 1000V고 절연 저항은 0.5, 1메가옴, 1메가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5와 1메가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펠브 500V 이하 전류에서 DC 시험 전압이 500V인 경우의 절연 저항은 얼마입니까? 1.0 메가옴이 되겠죠. 절연저항은 0.5와 1메가옴입니다. 따라서 펠브는 0.5 메가옴이고 250V이다. 별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1메가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지 개요는 금속제암을 접지시켜서 누설연료가 대지로 흘러 기기 애암에 나타나는 대지전압을 감소시켜 인체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접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애암 접지, 금속제 애암의 접지는 사람의 작업자 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접지의 목적은 대지전이 억제 및 전원 강도 경감에 있고 또 누설을 위한 감전을 방지하고 충전솔로 사고 시 보호기 전기를 신속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변압기 1, 2차 혼촉 사고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고 지락전류엔 통신장애를 경감시키는데 이 접지가 필요합니다. 또 낙뢰 이상전압 피해를 방지하는데 이 낮은 접지저항을 가진 접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위험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지를 해야 하는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재 애암, 금속재 AP 철제를 돼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고요.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기 기구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재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에 대해서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수직거리가 2.4m, 수평거리가 1.5m인 것, 또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용 전선의 피복, 외장 또는 배선관 등이 이제 해당되겠고요.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V 넘는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속체에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접지를 해야 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 중 금속체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가지를 쓰시오 해서 여기에서 뒤에까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프레임, 궤도 위에 전동기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전기를 쓰는 기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금속체, 프레임 궤도에도 접지를 해야 되고 양중기 여기에도 접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 프레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기 주변의 금속재 칸막이, 망, 이와 유사한 장치에 대해서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또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기 기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도 접지를 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접지를 해야 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가지를 쓰시오 해서 여기에서 미음까지 중에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대지전압이 150V 넘는 경우 또 고정형 전기기계 기구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또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비접지형 콘센트 그 다음에 휴대용 전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접지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기계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그 이중절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그 수준 이상의 그 절연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전기기기기구 이런 경우에는 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절연대 위에 있어 가지고 감전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비접지 방식의 전로 2차 측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그 전기기기 기구도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중절연, 절연대 위, 비접지 방식의 특징은 2차 측에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전기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접지의 기본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접지체, 즉 접지를 해야 하는 기기를 말하는데 케이블, 전동기, 변압기, 기기 금속재에 의하면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접지 도체에 사용되는 전선은 나연동선과 피복연동선, 즉 피복연동선이 주로 사용되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지 3요소 중 접지 전극은 공봉, 접지판, 금속 봉입 콘크리트, 탄소 접지봉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접지 전극은 접지 저항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 일반적으로 동봉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낮은 접지 저항을 느끼 위해서 금속 봉입 콘크리트, 탄소 접지봉 등도 쓰이고 있습니다. 계통접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압계통을 의미합니다. 저압계통에는 TN계통, TT계통, IT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TN계통인데요. TNC 방식과 TNS 방식, TNCS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들은
수압 선로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 접지 방식과 기기 애함 등 인체 보호 방식, 즉 기기에 발생하는 전이를 접지로 흐르게 의한 방식에 따라 구분에 따라서 TNCA 방식, TNS 방식, TNCS 방식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통 접지 분류, TN계통과 T계통, IT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N계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이라 하는데요. TNCS 방식, TNS 방식, TNCS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들은 기기 접지와 선로 중성점 접지 방식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이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정전기와 방폭 전기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전기 발생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하거나 물체 간의 전하가 전달될 때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합니다. 이 정전기 발생은 어느 물체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즉 자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런 자유전자들이 어떤 요인, 즉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생길 때, 충격이 가해질 때 양전화와 음전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을 정전기 발생 현상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대전 현상이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마찰 대전과 박리 대전 정의를 쓰시오 해서 왼쪽 표에 마찰 대전, 박리 대전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접촉 대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 분리했을 때 표면 상태에 따라서 정전기가 많고 적게 발생되는 현상을 접촉 대전이라고 합니다. 마찰 대전은 고체 또는 액체류 또 분체류 등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이 마찰에 의한 전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때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마찰 대전이라 합니다. 박리 대전은 서로 밀착되어 있는 물체가 분리될 때 전하가 분리됩니다. 이때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박리 대전 현상이라 합니다. 유동 대전은 액체류의 유동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갖다가 유동 대전이라고 합니다. 분출 대전은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작은 객으로부터 분출될 때 그 사이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갖다가 분출 대전입니다. 또한 충돌 대전은 분체류와 같은 작은 입자 상호간 혹은 입자와 고체와의 충돌에 의해서 빠른 접촉 분리가 행해지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충돌 대전이라 합니다. 또 파괴에 의한 대전은 고체, 분체류와 같은 물체가 파괴됐을 때 전하가 분리되고 또 정전하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갖다가 파괴에 의한 대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반 또는 침강에 의한 대전은 비중이 다른 액체와 고체, 기체 등이 기포 등이 서로 혼산 분입하면서 침강과 부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액체류와 계면에서 전기 이중충이 형성돼 가지고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갖다가 교반 또는 침강 대전이라 하겠습니다. 대전 형태를 갖다가 그림으로 보면은 마찰 대전, 이 마찰이 일어나죠. 박리 대전, 이 붙었던 게 떨어집니다. 이때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스파크는 정전기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액체 분체가 충돌되죠. 이 부분에 의해서 전하가 분리됩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게 이제 충돌대전이고, 유동대전은 유동대전은 이게 액체가 유류 같은 것들이 흘러가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갖다 정전기가 발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분출대전은 기체 같은 것들이 이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와가지고 이때 이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분출대전이 되겠습니다. 방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전, 한쪽 극 또는 양극이 봉상 또는 침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극의 부분이 전기장이 특히 강해져 부분적인 방전이 일어나 빛이나 소리를 낸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뛰어난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아크가 발생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방전이 되겠습니다. 브러쉬 방전, 스트리머 방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전 물체가 이 큰 물체가 있습니다. 직径 10mm면 이제 좀 큰 거로 이렇게 의미해야 되는데 이런 표면과 이런 이제 브러쉬 형태의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브러쉬 방전, 스트로머 방전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꽃 방전, 스파크 방전인데 이런 대전 물체와 접지체 사이에 스파크, 팍팍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방전이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아크가 발생되는 이런 게 이제 불꽃 방전이 됩니다. 이런 강한 발광과 파괴음, 오존이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스파크 방전, 불꽃 방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연면 방전이 있습니다. 연면 방전은 이런 평판 접지체가 있습니다. 이런 접지체 이제 대전 물체의 표면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표면을 따라서 수지상 발광을 수반하는 방전을 갖다 연면 방전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상 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상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번개 치듯이 여러 방향으로 내상 형태로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내상 방전이라 합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전하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전하가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고 그 절연 파괴에 의해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의 하나의 흐름인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하의 축적을 없애든가 또 그 방전이 되는 최소 방전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대전 물체가 도체인 경우에 정전기 방전 에너지 W줄이며 이 에너지가 가연성 물질이 최소 착화 에너지보다 클 경우에 화재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즉 최소 착화 에너지가 그 주변에 있는 가스 또는 발화 물질에 착화되는 에너지보다 클 경우 이제 화재 폭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 위험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기 위험 요소 제거. 정전기 위험 요소 제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정전기 발생 방지에 세 가지 쓰셔도 됐습니다. 1에서 5까지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한다. 접지라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접지를 함으로써 정전기가 대지로 흘러감으로써 정전기 발생 자체가 막아짐으로써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겁니다. 또 가습, 습도가 많거나 점원이들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즉 제전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정전기에 의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대전 방지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습, 공기 중의 상대 습도가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함으로써 정전기 발생을 억제합니다. 즉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지만 여름에는 수분이 높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이 거의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이 정전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전기관 화재 폭발 위험 등의 방지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서 사업주가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을 막기 위해서 조치할 사항을 쓰시오 해서 1번부터 4번입니다. 우선 먼저 보면 안전화를 착용시켜라. 재전벽도 입혀라. 착용하라. 정전기 재전용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라. 자, 도전성을 갖춤으로써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 폭발 위험이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폭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발의 기본 조건은 폭발성 분위기 생성입니다. 그래서 폭발성 가스 누설 및 방출을 방지하고 폭발성 가스 체류를 방지하고 폭발성 가스 분진의 생성을 방지함으로써 폭발의 기본 조건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폭발성 가스 누출물 방출 방지를 위해서는 위험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해방 상태에서 그 사용을 금지하며 또 가스 누설이나 체류 장소에 강제 환풍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발생 가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 자체를 외부에 설치해서 개방해서 근본적으로 축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폭발성 분위기 생성을 방지하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기의 방폭과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점원의 방폭적으로 격리시키죠.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증강시키고 점화 능력 본질적 억제입니다. 점화 능력 본질적 억제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인데 점화 에너지 자체가 발화 에너지 이하일, 그러니까 발생되는 에너지가 그 주변에 있는 가스의 최소 점화 에너지보다 낮게 이렇게 되도록 기구를 특수한 시험이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한 그런 설비를 본질 안전 방폭 구조라고 하고 전기기기 안전도를 증강시킨 겁니다. 안전증 방폭 구조인데 이거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보다는 전기 불꽃이 발생되더라도 안전도를 증가시켜서 그 고장이 발생할 확률을 0에 가깝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안전증 방폭 구조인데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최소 발화 에너지 자체를 없애는 그 방법이고 안전증 방폭 구조는 발화 에너지가 있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안전도를 증강시킨 그런 방법을 안전증 방폭 구조랍니다. 그 다음에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인데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점화로 되는 부분을 주위 가연물질과 격리시키는데 내압 방폭 구조는 기기 자체에 안에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기기 자체에서 그 폭발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 것이 내압 방폭 구조이고 유입 방폭 구조는 기름 안에 에너지 폭발하는 그 폭발점이 있더라도 그 기름 속에 있으므로 기름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에 점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유입 방폭 구조랍니다. 압력 방폭 구조는
발화 에너지가 발생되는 아크가 발생되는 부분을 일정한 산소나 발화가 되지 않는 산소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압력을 가해서 외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그런 방폭 구조를 압력 방폭 구조라 합니다. 방폭 발생 조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폭발의 기본 조건은 가연성 가스가 존재해야 되겠죠. 또 가연성 최소 삭바 에너지 이상의 점화 에너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이제 전기원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점화 에너지와 가연성 가스가 존재해야만 폭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방폭 구조의 관계에 있는 위험 특성은 발화 온도, 화염일주 한계, 최소 점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염일주 한계는 어떤 기구에 있어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되고 아크가 발생되더라도 그 기기의 틈새 사이로 외부에 있는 폭발성 가스의 폭발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다가 화염일주 한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가스의 발화 에너지 이하의 에너지가 틈새로 빠져나가는 한계, 이게 화염일주 한계가 되겠습니다. 방폭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특수 방폭 구조, 충전 방폭 구조에 대한 기호를 쓰시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내압 방폭 구조는 D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부의 폭발 압력에 견뎌 가지고 외부로다가 그 가스가 나가지 않아서 폭발하지 않는 구조를 갖다 내압 방폭 구조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압력 방폭 구조는 내부 압력을 높여서 그 압력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발화 에너지가 외부로 폭발성 가스 외부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자는 것을 방폭 구조 P로 나타납니다. 유입 방폭 구조는 기름 속에 있어서 기름 외부에 있는 발화 가스, 폭발성 가스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구조를 갖다가 유입 방폭 구조 O로 나타납니다. 안전증 방폭 구조 E,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A, IB로 나타납니다. 이 안전증 방폭 구조나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이제 안전증을 이제 보완한 그런 적이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점화 에너지 측면에서 안전증 방폭 구조는 폭발 한계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한 구조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호 D, P, O, E, I, IB 반드시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특수 방폭 구조 S입니다. 충전 방폭 구조 Q입니다. 몰드 방폭 구조 M입니다. 비점화 방폭 구조 N입니다. 자, 특수 방폭 구조는 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갖다가 특수 방폭 구조를 합니다. 충전 방폭 구조는 모래 분체 같은 것으로 고체 충전물로 채워서 화염원과 차단 밀폐시키는 구조를 갖다가 충전 방폭 구조입니다. 즉 모래 분체 등을 충전시켰다 그래서 충전 방폭 구조가 되고, 몰드는 말 그대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컴파운드나 수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충전시켜서 폭발성 가스가 접촉되지 못하도록 한 구조를 몰드 방폭 구조라고 하고, 비점화 방폭 구조는 아크 자체를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된 걸 갖다가 비점화 방폭 구조를 합니다. 따라서 기호 N 이거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증기 방폭 구조 선정입니다.
자, 영종 장소가 있고 일종 장소가 있고 이종 장소가 있는데 영종 장소가 가장 위험한 데입니다. 상시 폭발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일종 장소는 가끔, 이종 장소는 거의 조성되지 않는 폭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영종 장소는 가장 안전한 본진 안전 방폭 구조를 해야 되고요. 이종 장소는 이점화 방폭 구조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일종 장소는 이런 내압 방폭, 압력, 충진, 유입, 안전적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올드 방폭 구조를 갖다가 채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연성 분진의 위험장소 구분과 방폭 구조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 분진이 그 존재에 따라서 20종 장소, 21종 장소, 22종 장소인데 분진의 경우는 2자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영종장소, 가스는 영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인데 가연성 분진은 2라는 게 붙어서 20, 21, 22가 되는데 가스와 영종장소가 똑같이 가장 위험한데 항시 빈번하게 존재하는데 또 21종 장소는 가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소. 22종 장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하더라도 단기간만 발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분진 방폭 구조의 선정 기준은 20종 장소는 많이 위험하죠. 따라서 밀폐형 방진 방폭 구조만 되고 21종 장소는 그 정상적일 때도 약간 위험하지만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밀폐 방진 방폭 구조, 특수 방진 방폭 구조를 적용해서 대책을 세우고 22종 장소는 20종 장소나 21종 장소에서 사용하던 방법과 일반 방진 방폭 구조, 보통 방진 방폭 구조를 씀으로써 이 22종 장소는 아주 이제 가볍게 보는 그런 장소가 돼서 대책 자체도 가벼운 대책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그 빠른 합격을 기원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